기억해두세요. 우린 끝까지 갑니다. 법원을 법정에 세울 때까지. 법원 체계, 그게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이 민간인 뒷조사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법원을 법정에 세운다. 그거 현행 법상에서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남들 딸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네가 무엇 위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지 묻지 말라.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서 하십시오. 네. 그냥 네네네. 저는 그 보험 이용자 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폐신문고라고 들어보는 분이 있는데 강화문에서 적폐신문고 네네. 그 방송 통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프레스폴 바꾼 거는 본 것이 뭐냐면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 룰, 그거 바꾸자고요. 그 다음에 부당하면 판결에 있는데 왜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재판을 받느냐고요. 재판의 대상이 원칙이 안 맞다고요. 나쁜 거 그 자체, 부당한 판결 그 자체를 법정에 세우자고요. 라고 한 글 때문에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요. 실제 소송 당사자인 사람은 승소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패소를 했어요. 근데 그 패소한 거에 대해서 실제 이제 그 사법농단이라고 하시는 분들, 농단 이상자가 된 양승태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보험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판결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일단은 그 패소한 걸로 손해를 봤지만 사실은 그 판결 때문에 다른 보험 이용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계속 반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뒤집어야 다른 보험 이용자들이 손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이 판결을 다시 뒤집으려고 하면 사실은 그 판례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람만이 그 소송을 다시 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판결을 무효화 시켜야 되는데 현재의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을 재판에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것들을 좀 바꿀 수가 있는지 그 방법들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시발점은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법적폐라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건드릴 수 없는 벽이었었고 사실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말도 못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를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한 번에 바꿀 수 없지만 뭉쳐서 하면 되지 않을까? 변호사님 말씀해주세요. 제가 조금 참견을 하자면은 사법적폐 그것을 저는 세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말하죠. 말해왔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또 법조 불혹화, 그런 말들에서 나타나는 이 법조 비리 현상.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촛불혁명 과정과 또 사법적폐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권력자가 이 재판에 너무나 쉽게 개입해서 그 결론을 바꾸는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법농단에 불렀습니다. 하나, 두 단계,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 대법관 아니면 고위법관을 통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동료 법관을 통해서 후배 법관을 통해서 재판에 개입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가장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관선 변호라고. 관선 변호. 국선 변호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적절한 그 변호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되어주는 변호사가 국선 변호입니다. 관선 변호관이 있습니다. 이 관선 변호는 여러분이 그 정관여우라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겠죠. 이 정관여우가 비교가 안 되게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관여우가 하나라 그럽니다. 관선 변호는 여러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선 변호가 무제한으로 병행되어 온 그것이 우리 한국 사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지난번에 그 잠깐만 나한테 보셨습니다만 국회의원들 참 쉽게 재판에 개입하죠. 뭐 이렇게 해서 그 너무나 이 그 사법의 공정성이 그 훼손되고 국민들이 그 많은 피해를 그 어떤 그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그런 피해를 받아왔고 지금 전국에 걸쳐가지고 사법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된 거죠. 이 점에 관해서 이 연극이 전체 나를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연극이 아무쪼록 빛을 봐서 이 사법농단의 실체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 뿌리를 뽑는 역할을 해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너무 길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또 어떤 질문 있으시면 예, 말씀. 네, 언제부터 그 연극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만나서 그 연출자 선생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우냐고 이렇게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내부 비밀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돗개 5만 5마리인가요? 네? 비밀이라고 있어서 네, 비밀이에요. 네, 진돗개 5마리. 네, 그렇죠. 비밀이 5마리예요. 썰렁하네요. 작년 12월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널 미디어에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뭐 이사님이나 뭐 대표님이랑 얘기하다가 우리 한번 연극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연극을 만들까 하다가 신평 변호사님의 책을 몇 분이 여기 저 뒤에 계신 김성호 대표님이나 몇 분이 시체말로 뻑이 났더라고요 그거에. 근데 저는 볼 때 뭐 이거로도 연극을 하지 이렇게 했는데 연극을 하자 그래서 어쨌든 작가도 섭외하고 그리고 이제 연출을 이제 섭외했죠.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제 작품 때문에 몇 번 이렇게 탈고하고 막 그 문제도 있고 막 있었지만 지금도 지금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연극이라는 게 처음 보고 중간 보고 마지막 보면 다 틀리듯이 고쳐가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연출자가 굉장히 이렇게 뚝심 있게 잘 지켜줬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흔들리잖아요. 뭐 지난 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저희가 그런 연출자의 뚝심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진 게 아닌가. 연출자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사실 뭐 이런 어떤 주제가 정확하게 있는 연극을 만든다는 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과연 또 이 지금 시기에 또 어떤 식의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느냐에서 사실은 예술가로서 이런 작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또 이런 작품을 해나가는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연극이라는 게 함께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뭐 관여가 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룹 속에 하나의 작품 속에 담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 가장 결국 이야기밖에 없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가장 큰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연습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또렷해지는 거죠. 점점 더. 이 작품을 왜 해야 되고 이 작품이 이 시기에 왜 꼭 손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점점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또렷해짐을 제 뭐 마음속에서나 이런 걸 느끼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도 전 작품은 아니지만 한 35분 정도 여러분이 보셨는데 전 작품을 보시면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이제 배우님들 연출 스태프들은 그 오랜 세월 연극계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이제 스태프들과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서로 처음 만나서 사실 이런 작품을 하기 쉽지는 않죠. 뭔가 서로 이미 성향도 알아야 되고 또 정신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이 작품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왔던 연극계 내부적으로 해왔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블랙리스트니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뭐 맹선배나 저나 또 우리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왔던 그 힘이 에너지가 이 작품 속에 또 고결하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공연 재밌게 독특하게 잘 전달이 왔고요.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해주셔서 와닿지만 저는 기자님 역할 맡으신 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자 역할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사회의 송곳 모양 다 이렇게 파헤치는 입장인데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뒷돈을 받는다든지 뭐 글을 잘 써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근데 이 작품에서 보면은 이 작품이 무너지지 않고 터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기자 역할 맡으신 배우님은 어떤 기자의 롤모델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연습하거나 이렇게 그 감정을 표현하시는 건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 말씀하셨던 그 증인의 비리를 잘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무너지려고 아니면 파해지려고 하는 이런 사건의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서 다시 힘을 뭉치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맡으셨던 역할의 그 감정선을 조금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중요하신 분 같았어요. 일단 연습을 하면서 일단 제가 사실 탐사 보도 하시는 우리가 뭐 뉴스나 이렇게 이런 기사나 요즘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긴 하지만 사실 관심 있게 그 기자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사건 그 현상 그것만 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참고 내지는 좀 관심 있게 본 분은 이제 주진우 기자님이 이제 전에 뭐 이렇게 하셨고 또 법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기셨고 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이 작품 안에서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조금 그쪽에서 좀 도움을 얻었고요.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역할하고는 같진 않지만 이제 기본 베이스를 이제 좀 도움을 받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감정선이 감정선. 기자로서의 이 역할을 느꼈던 뭐 소외를 말씀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 이제 저희가 연습도 하고 이제 연습실에 이제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스태프분들 오셔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오늘 사실 내일 첫 공인데 오늘 처음 이렇게 기자님들 이제 관객분들을 놓고 짧지만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오늘 이제 하면서 엔딩에서 그러니까 판사님이 하고 나가셨잖아요. 이제 성역은 없고 뭐 이렇게 딱 하고 나가시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막 화로 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공감. 아니 화가 났는데요. 오늘은 아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속상해서. 네, 어제까지는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에너지였으면은 오늘은 아까 딱 하고 나가시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막 눈물이 나고 막 변호사님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막 현실이구나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방법이 뭐야 하면서 아까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이게 잘 가는 사실 배우가 제가 말이 많죠. 배우가 암만 한 감정선을 잡고 해도 사실 여기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기본 룰을 갖고 하는데 사실 그날의 관객들 그다음에 그날의 이제 배우님들하고 같이 무대에서 호흡하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감정 여기는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와 또 다른 그래서 저는 연극이 너무너무나 매력적인 배우로서 생 라이브잖아요. 딱
촬영해가지고 그냥 트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아, 예, 네. 예, 보조 잘하셨어요. 제가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감정선을 갖고 했다. 예. 네. 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기자한테 사실 속상했거든요. 제가 여기 끼어든 게 사실은 제 것도 힘든데 이 김경준이라는 사람을 끼어들어서 이것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막 진짜 처음에는 막 열불 나고 막 울분 나고 울음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리해서는 이제 울진 않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자한테 더 승질 났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게 작품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다시 불 그렇죠. 붙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기자님 그 말씀이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다음 이번에는 좀 눈물이 나더라는데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전이었으면은 그 기자님의 그 감정선은 두려움으로 들떴을 겁니다. 반드시 보복합니다. 제 말이 조금 잘 믿기지 않겠지만은 검찰이나 그런 법원에서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잘 모르겠는데요. 네, 좋아졌다는 거지 아니라는 건 모르죠. 왜냐면 그 특권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선생님 원작도 읽어봤어요. 읽어봤고 이제 연극도 봤는데 정말 한 가지 궁금한 건 연극이라는 거는 관객들의 그런 욕구나 이런 거를 좀 대변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신평호 변호사님이 슈퍼맨이 돼서 정말로 법원을 법정에 세우고 정말 우리가 못한 관객들이 못한 속에 있던 거를 이렇게 한 방씩 날리고 그러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보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인간이고 저 사람도 인간이고 판사님도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눈물 나듯이 이분도 메신저로 아까 왔다고 하니까 이분도 어쨌든 시켜서 온 거잖아요. 그렇게 작품을 이끌어간 이유가 있는지 오히려 이렇게 통쾌하게 정말 이렇게 한 방을 날리고 그래서 혹시 시원하다는 기분을 느끼면 그건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작품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결말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뭐 블랙리스트 터져서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조사단이 하고 했지만 사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낄 때 문학의 현장에서 느낄 때 하나도 바뀐 게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게 없거든요. 이제 그 피부로 와닿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디테일한 어떤 것들이 실행이 돼야죠. 사실은 지금은 사실 개괄적인 것만 끝난 상황이지 디테일하면 하나도 현장에 오지 않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참 슬픈데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슈퍼맨에 대해서 이걸 바꾼다라는 것이 과연 현실하고 맞냐? 우리가 이것을 뭐 변호사님이 쓴 책도 사실은 자기가 현실 속에 느낀 걸 차곡차곡 채록해서 쓴 거지만 우리 현실은 아직도 정말로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될 게 정말 산더미처럼 있잖아요. 그 산더미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기자나 변호사나 뭐 노동자나 그런 사람들이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촛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촛불을 지키는 거는 연극의 3요소의 관객이 들어갑니다. 관객 여러분들이 그 촛불을 지켜주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답답해서 정말 더 아마 뭔가를 해주셔야지만이 이게 더 가고 불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을, 여기 현실 고발극이라고 했는데 현실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는 선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속에서 아직도 민초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직 고통받고 있고 빨리 개혁되길 더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하지만 마지막에 누군가가 진짜 우리들의 숟가락이 돼주길 바랍니다. 저가 이렇게 저도 이제 사회 활동을 좀 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후원을 하잖아요. 10,000원 얼마 많이. 근데 10,000원을 하면 나는 이제 할 걸 다 한 것처럼 여겨요.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후원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조금 좀 용서를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극이 만약에 웃었어, 통쾌했어. 근데 지나가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나는 그걸 갖고 해소가 된 거예요. 사실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아니라 좀 우리도 집에 가서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로 만든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기 연출님께 질문인데 이게 원작이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무대화할 때 사실 이건 작가님께 물어보고 싶긴 한데 무대화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는지. 뭐 무대라는 건 뭐 1시간 반 동안 뭐 신평 선생님 얘기하는 어떤 사법농단에 대한 어떤 철학들 그리고 여기 배우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1시간 반 동안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등장하는 사실 기자라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성격을 부여하잖아요. 변호사라는 뭐 노동자 그리고 그들을 돕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판사나 뭐 그 외 그사람들 이 갈등 그러니까 이들이 갈등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뭐 이해가 되겠죠 보는 사람이. 하지만 결국은 연극이라고 1시간 반 동안 어떤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 작가님의 이제 훌륭한 초이스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캄비센스 왕의 그 심파를 보여주는 거죠. 기원전 6세기 전에도 저렇게 심파를 하고 엄청난 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몇천 년이 흘렀어도 지금 아직도 우리는 저거보다 더한 것에서 허걱대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과연 사실 깊이 얘기하면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사실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2019년에 살고 있는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고 또 하는 그 선의의 지지자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하고 뭉쳐서 목소리를 내느냐가 그 시발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시발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아마 계속 수정하면서 작품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두세 분만 더 받고요. 예. 배우분들하고 연출자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네, 이쪽부터 이렇게 말을 주셨으니까 그쪽부터 증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의랑. 캐릭터를 완성해서 공연하기까지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증인이란 입장은 관객석에 찾아오시는 일반 시민 여러분들의 입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할까 했을 때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지금 이 작품에서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보수이신 저는 사실 정치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저는 여기 대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대사가 진보 보수 다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자.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옳고 그른 거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나쁜 건 나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정의란 그거거든요. 어디에 편들지 않고 옳고 그름만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좋은 얘기를 너무 좋은 얘기예요. 다음 발은 저는 상식이 통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안 되는 게 정말 답답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없어지고 말이 되는 거. 그게 정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다 했기 때문에 뭐 할 얘기가 별로 없네요. 사실은 판사역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득권이라는 거. 정의는 그 기득권을 좀 더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기득권들은 절대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30분밖에 안 보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를 다 보면 이 친구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거기서 보입니다. 근데 끝내는 나는 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서로가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그럼 정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의는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보수 꼴통도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을 것이고 보수도 진보도 중도도 다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내 가슴에서 우러나서 행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의가 아닌가. 실천하지 않는 외침은 정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참견할 건 없습니다만 잠깐만 두 분 아까 말씀하신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사법 개혁이라는 건 말이죠. 지금 이라지만 공수처 문제라든지 하지 지금 우리 앞에 등장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이 사법 개혁의 문제는 절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판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대립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진보 쪽에 속한 국회의원도 서슴없이 법원에 말해서 사건 부탁하고 하는 걸 보셨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득권의 벽을 넘어서서 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의 지위를 끌어올림으로써 이 거대한 사회적 정의를 우리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이 작품 끝나기 전까지 끝나는 마지막 공연까지 너무나 어려운 정의라는 부분을 한번 다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의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해 갖고 엄마가 어렸을 때 저를 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고 몸이 불편한데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정말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욕도 하고 매도 때리고 잔소리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헌신해서 바치죠. 그래서 누군가를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이게 잘 키우면 그 친구가 소위 말해 정의롭게 살고 어릴 때 잘못 키우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누구도 자기 자식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엄마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그 엄마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이해하기 전에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정의로운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엄마들도 엄마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잘 익히고 역사를 통해서 안 걸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자기보다 약하기 때문에 보살피는 거잖아요. 약한 자들을 잘 이야기하고 해서 정말 연민을 갖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연민을 갖고 그 연민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력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앞에 한분 계속 말씀하실 것 같고 저는 변호사님은 저는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 운영위원입니다. 우리 출정식 때 도와주시고.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시각에 잘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는데 어차피 저희가 하는 일하고 우리 김평 변호사님이 우영 변호사님이 하시는 일하고 분명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영국에도 많이 참여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영국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맹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기부 내고 금방 잊어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안전먹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길거리에서 휴일 반나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극도 성공을 하고 저희 공수처 설치도 꼭 되기를 여기 와서 한번 희망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있으세요? 예, 예. 네, 저는 그 사법농단을 취재를 계속 해왔던 그래서 출입했는데 신평 변호사님이 이제 현역에 계실 때 90년대 초중반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법농단을 겪었던 그 판사들이 처한 그 재판과 관련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판사로 재직하실 때와 지금이 좀 어떤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지, 그리고 물론 이타희 판사 같은 분도 계시지만은 판사들은 윗선에서 그렇게 부당하게 개입해 오면 거기에 뭔가 저항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지. 그래도 그 역사는 흘러가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직까지 우리가 그 획기적인 그 발전을 했다고는 하기 어렵고요. 지금까지 그 많은 그 사법농단이 이루어지고 관성변호가 이루어지고 그건 막 숱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돈봉투 그런 걸 일상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그에 관해서 양심선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어떤 판사가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판사로 침묵을 시키면서 어디를 있다가 나오는 경우에 정관이율을 받아서 몇십억의 돈을 바로 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판사로서 사회적 지위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여러 가지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점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 자기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상실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엄청난 그 불이익을 목전에 두고서 어느 누구도 정직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오늘 더 없으시면 혹시 나는 꼭 얘기하고 싶다. 얘기하시려고요? 예. 그러면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오늘 프레스 리허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오신다 진짜 고맙습니다. 자,